어두운 방 안. 남자는 착용한 마이크를 테이프로 몸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라디오와 화분 내부에 꼼꼼히 녹음기를 설치하는데요. 두꺼운 책 안쪽을 파내 녹음기와 카메라를 넣은 후 책장에 꽂아 감쪽같이 위장하기도 하죠. 이 남자의 이름은 울리 라르센. 10년간 북한에 잠입해 모두를 감쪽같이 속였던 두더지입니다. 2009년 덴마크 감독 메즈 브리거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붉은 예배당이 발표되는데요. 러닝타임의 대부분이 북한 현지에서 촬영된 붉은 예배당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위장을 전제로 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입양된 2명의 덴마크 코미디언을 소규모 극단으로 위장, 문화교류라는 명목하에 북한 방문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촬영된 영화는 북한 내부의 부조리한 삶을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었는데요. 기괴하게까지 한 독재 사회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좌중의 찬사를 이끌어낸 붉은 예배당은 노르딕 파노라마 영화제에서 최우수 북유럽 다큐멘터리 상을, 썬댄스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외국어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죠.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이 자행하는 범죄에 대한 스모킹건을 제시할 수 없다. 붉은 예배당은 단편적인 모습밖에 담아내지 못한 졸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감독인 메즈 브리거는 이 같은 성공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식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강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같은 나라, 전직 요리사 울리 라르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만성 췌장염으로 인해 조기 퇴직한 이후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그는 붉은 예배당을 보고 북한에 큰 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울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로스토크 출신의 소년을 만나 동독에 방문했었던 그는 당시 10수세기 동안 같은 문화를 향유했던 같은 민족이 체제 하나만으로 극심한 격차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바 있었죠. 한반도는 전쟁으로 분단된 독일과 같습니다. 왜 아직도 평화협정에 체결되지 않은 채 휴전 중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메이즈 하워드가 붉은 예배당을 만들었고 저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곧바로 메이즈에게 연락을 취한 울리히는 충격적인 제안을 꺼냈는데요. 모든 소년의 꿈은 제임스 본드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사람을 쏘고 빠른 차를 모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죠. 중요한 건 긴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포커와 똑같아요. 승부에서 이기려면 패를 잘 짜야 하죠. 그 제안이란 바로 자신이 직접 스파이가 되어 북한에 장기간 잠입하겠다는 것이었죠. 두더지. 영국의 유명 첩보 소설가 존 르카레가 1974년 발표한 걸작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해당 용어는 스파이와 비슷하면서도 살짝 결이 다른 특수 요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스파이가 외부에서 정보를 캐내거나 단기간 잠입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두더지는 특정 조직에 아주 깊숙이 장기간 위장 잠입하는 내부 첩자 또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맡는데요. 실제로 영국 정보부 요원 출신이었던 존 르카라에 따르면 구소련의 정보기관인 KGB에서 사용하던 은어 크로트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죠. 당연하지만 두더지로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간 주변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자신의 정체를 속여야만 하는데요. 내부에 직접 잠입한다는 특성상 사소한 실수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두더지로 변신한 전직 요리사 울리히는 무려 10년간 정교한 패를 짜내려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10월 10일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두더지 북한의 잠복요원은 일전의 작품을 월등히 뛰어넘은 충격을 세간에 가져왔는데요. 약 2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는 메즈 브리거가 그토록 갈구했던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증거를 유례없는 선명함으로 담아놓고 있었죠. 짧은 인트로를 지나 울리히의 지난 10년간 삶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초청한 전직 영국 정보부 요원 애니 맥콘과 촬영팀의 대화로부터 영화는 시작됩니다. You know, if he would rob a bank, you would not be able to describe him. He blends in. He blends in. Perfect. 그 말처럼 울리히 라르센은 스파이의 최적인 외모를 하고 있는데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는 평범한 얼굴에 평균적인 체형을 가졌죠. 하지만 그의 행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예배당을 보고 분노한 북한이 매주 브리거 감독에게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자신이 대신 북한에 입국하겠다고 결심한 것인데요. Why not? Let go. And then I wrote a email to Mads. 울리히가 보낸 대략적인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덴마크 조선 친선협회에 잠입하는 것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잠입하겠습니다. 몰락한 스페인 귀족 가문 출신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가 2000년 11월 공식 설립한 조선 친선협회, 일명 KFA는 1990년경부터 조선 친선협회 9월 9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던 종북단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퍼뜨리고 있으며 CIA와 같은 서방 세계가 합세해 선량한 북한 정부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 측은 조선 친선협회에 여러 차례 감사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각종 행사에 초청함과 동시에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 중에 있죠. 주체 사상과 북한 체제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조선 친선협회는 유럽 등지에 여러 지부를 두고 약 2만 명가량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울리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조선 친선협회 덴마크 지부에 방문했는데요. 덴마크 지부장으로부터 공개 모임 초대를 받은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 의사를 밝혔죠. Den demokratiske folkeopblik foretog i går kl. 11.57 lokaltid sin tredje atomprøvesprængning. Sprængkraften var betydeligt kraftigere end de foregående prøvesprængninger i 2006 og 2009. 기이할 정도로 북한을 열렬히 추종하는 덴마크 노인들 사이에서 간만에 신규 회원이자 젊은이인 울리히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I'm a proud member of the board, and from here I have been fighting to defend the fantastic country of North Korea. But we need to be aware that people that today is our friend or comrades could be our biggest enemies tomorrow. 특히 협회의 활동을 촬영 및 편집해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신세대적 행보가 큰 지지를 얻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협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폭로하기 위한 울리히의 계책이었죠. 내부에서 신뢰를 쌓아나간 울리히는 이사회 회원이자 협회의 일원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Jeg kan lige sige, Ulrik, der filmer det her, han er medlem af bestyrelsen, og han er ved at lave en film om foreningens arbejde, og han skal også med til Korea, men det rejser jo der om en uge. 2012년 울리히는 첫 번째 목표였던 평양 방문을 달성하는데요. 조선 친선협회는 북한에게 있어 귀중한 자발적 외부 협력 단체였기에 아주 열렬한 환대가 그들을 반겼죠. 특히 울리히는 아주 예외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북한 정권을 위한 노력, 즉 영상 제작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북측 고위 관계자들이 그에게 훈장을 수상함과 더불어 방북 기간 내내 제한 없는 촬영을 허가한 것인데요.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 place is a bit sensitive, and maybe the spies are interested in this kind of places, military places. So all the Korean people, they are very alert. 심지어 민감한 시설들까지 카메라에 담는 것을 허락했죠. 오히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양해해달라는 따뜻한 말까지 건넬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울리히의 철저한 계획하에 설계된 포커페였는데요. Everything under control? Yeah. 가이드를 맡은 북한 문화부 직원 강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울리히의 부탁에 최대한으로 협조했죠. 그 결과 마침내 울리히는 조선 친선협회의 수장이자 북한 정부와 매우 밀접한 핵심 인물을 조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민숙 낭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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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조선식 이름으로는 조선일. 앞서 설명했듯 몰락한 스페인 귀족 가문 출신인 알레한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을 대표하는 유일한 서양인인데요. 북한 정부로부터 수많은 훈장과 지원을 받고 있는 그는 협회 내에서 김씨 일가와 맞먹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작은 독재자죠. 수많은 외신에 적극적으로 출연하여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알레한드로는 과거부터 북한 정권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 체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울리히는 그가 분명 북한 정부로부터 어떠한 중책을 임명받았으리라 추측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 밀접한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Hello, we are here in Barcelona in front of Hotel Astoria. We just have a wonderful meeting with our colleague Ulrich discussing matters of interest.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한번 알레한드로와 만남을 가진 울리히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죠. 알레한드로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위장 수사를 통해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괜한 행동을 했다가는 눈앞에서 대어를 놓칠 것이 분명했죠. 속도는 느렸지만 진행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Long live our Supreme Commander Kim Jong-un. In last speech, Ulrich Larsen. Ulrich, do you think you had a speech on behalf of KFA Denmark? Yeah. My name is Ulrich Larsen, and I'm a new branch of KFA in Denmark. And I'm really happy to be here and to speak at this annual meeting. 알레한드로는 조선 친선협회 덴마크 지부장으로 울리히를 임명한 후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어주었는데요. 자신의 권한을 10분 활용한 울리히는 전문 카메라맨을 고용한 후 개인 비서라는 명목으로 협회에 등록시켰죠. 알레한드로의 눈에 울리히 라르센이라는 남자는 협회의 운영을 믿고 맡길 만한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만성 췌장염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정부의 복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한 요리사. 그것도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많은 돈을 벌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알레한드로의 경험상 이런 인물상은 약간의 당근을 주면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기 마련이었는데요.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상을 그려내기 위해 울리히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모든 협회의 연례 회의에 참석했죠. Ulrich Larsen, our official delegate in Denmark, nuestro delegado oficial en Dinamarca. Esta medalla, Ulrich, please show your medal. 2015년 울리히는 4개국을 총괄하는 스칸디나비아 대표로 승진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실 스파이라는 진실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This is Ulrich out of Copenhagen. Here's what he had to say. In North Korea, you have many good things that you've never seen. I just came back here from a month ago, and I was surprised to see how bright the future looks for the North Korea. 주변의 눈총에도 울리히는 끊임없이 두더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죠. 그 무렵 알레한드로는 울리히에게 한 가지 중대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북한에 투자할 사업가를 발굴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북한은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화 자금줄이 말라가는 상태로 어떻게든 해외 투자자들을 구해야 했죠. 이 점에 주목한 울리히는 가짜 투자자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짐 메흐디 라트라시오. 프랑스 외인 부대에서 복무했었던 그는 스스로를 도파민에 중독되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외인 부대로서 각종 작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 제대 이후 덴마크에서 상류층을 상대로 약물을 판매했었죠. 그로 인해 8년간 감옥에서 복역하며 죗값을 치러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도파민에 미쳐 있었습니다. 울리히는 짐 메흐디가 가짜 석유 재벌 역할에 최적인 인물이라 판단했는데요. 이 판단은 아주 정확했죠. 마피아들과 수사당국 사이에서 목숨을 건 줄타기를 수년간 해왔던 짐 메흐디는 완벽할 정도로 현실적인 석유 재벌을 연기해냈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하고 자신의 재력을 무기로 휘두르는 아나무인한 재벌 미스터 제임스와 마주한 알레한드로는 잔뜩 긴장한 채 무의식적으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요. I have contacts up to Marshal Kim Jong-un, so if necessary, I can report directly to the maximum authority to our great leader Kim Jong-un in the country. Our advantage, think about DPRK as the real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we don't need to follow any rule from anyone. Whatever you do in DPRK remains in DPRK. Nobody ever can touch your accounts, your assets, even you are followed by Interpol. We are not even members of Interpol. So we can do things that no other country can do. 계약을 따내려 갖은 아첨과 설득을 가리지 않는 알레한드로의 애원을 심드렁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무시하기까지 하는 짐 메흐디의 연기력은 가히 신들린 수준이었죠. 2016년 알레한드로가 무기 밀매 혐의로 스페인 당국에게 체포됩니다. 어디까지나 심증뿐이었기에 실형까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이는 울리히에게 있어 최고의 기회였는데요.
Long live our Supreme General Kim Jong-un. Korea is one. Thank you very much. 사상 처음으로 알레한드로 없이 개최된 협회 연례 회의에서 울리히는 단연 최고의 권력자였죠. Hello? Hello, Alejandro. It's Ulrich. Whatever I can do to help you in KFA, just let me know. I will be there. Thank you. We always really count with you and trust all your work and your activities. So it's not only me, of course, my comrades in Pyongyang. Yeah? We don't have very close friends like you. Only a few that really Oh, thank you close very friends much. of the country. 알레한드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도와준 울리히를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얼마 후 풀려난 알레한드로와 울리히 그리고 가짜 재벌 제임스가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So they retain my passport. The order of the judge is that I cannot leave Spanish territory because I had weapons. I had machine guns and I had guns at home. And I always liked all kind of weapons and practice. Who doesn't? 짐 메으디는 잔뜩 술에 취한 상태를 연기하며 알레한드로의 마음에 쏙 들만한 제안을 건넸죠. Hitting Israel is a way to say F you, USA. 이스라엘의 적국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을 구매하고 싶다는 가짜 재벌의 말에 알레한드로는 기쁘게 북한 여행을 주선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으로 위장된 무기 밀매가 2017년 1월로 예정되었는데요. 울리히가 두더지 생활을 시작한 지 딱 7년 만의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대한 위험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So, what was your perception of the possible risk at this point? Yeah, I mean, as a former criminal, you don't calculate with risk that high. I think I actually was more worried for Ulrich than for myself. 그 위험 요소란 바로 두더지인 울리히였는데요. I was also worried for the mole. Mr. James had been around the block. He could fend for himself. But what about the mole? He was just a retired chef. 소식을 전해들은 영화감독 매지는 울리히가 혹시나 한순간의 실수로 끔찍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He makes a mistake, he could find himself tied up in the center of town with a blowtorch as an example for nobody else to do that. So. 매즈가 고용한 전직 CIA 요원 맥스는 울리히를 더 완벽한 두더지로 만들기 위한 속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Be careful that they don't set a trap for you. So like when they walk out of the room and leave papers, don't touch them, don't go near them. Then they can say, oh, we knew he was going to go through these. You don't care about those. Don't even think about messing with that. 이 시기 북한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쳤다는 이유로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가 체포되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일이 잘못된다면 울리히와 짐 메으디의 운명은 더욱 가혹할 것이 틀림없었죠. 2017년 평양 문화부에서 나온 강 리와 접선한 울리히 일행은 살짝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곳은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공항이었는데요. 곧바로 VIP실에 그들을 안내한 북한 요원들은 잠시 후 고급 벤츠 자동차에 울리히 일행을 태워 식당으로 향했죠. 저녁 시간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긴장할 법도 했지만 짐 메으디는 뻔뻔할 정도의 연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음날 또다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 울리히와 짐 메으디에게 제공된 것은 관광 코스였죠. Kang, could you tell shortly where we are going? Now we are going to visit 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 which was inaugurated last year. 어처구니 없는 여행 코스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짐 메으디는 훌륭한 연기자였습니다. 미용실에서 수염 관리 받기, 사격장에서 권총 사격하기, 백화점에서 고급 양주 쇼핑하기, 울리히가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던 3일차 자동차가 갑자기 빈민가로 핸들을 돌렸는데요. 차에서 내린 요원들은 허름한 건물의 지하실로 울리히와 짐 메으디를 안내했죠. 지하실 내부는 아주 거대하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북한 무기 공장의 고위 관계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시종일관 의심을 거두지 않는 태도를 보인 고위 관계자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신문에 가까운 질문을 연달아 던졌죠.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야 마침내 무기 카탈로그가 전달되었습니다. 카탈로그의 내용은 놀라웠는데요.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들이 가격과 함께 적혀 있었죠.
북한에서 일본까지 닿는 사거리를 자랑하는 스커드 미사일은 5기에 2,470만 달러라는 단가로 판매 중이었습니다. 외인 부대 복무 경험으로 인해 무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짐 메으디는 적당히 메뉴들을 골라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울리히의 촬영은 그 어떠한 제지 없이 허가되었죠. 협회 내에서 울리히의 입지는 아주 탄탄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은 울리히가 제작할 새 영상이 다른 재벌들에게 좋은 홍보가 될 것이라 여겼는데요. 카메라에 좋은 장면이 담길 수 있도록 포즈까지 취해줄 정도였죠. 성공적인 거래에 아주 만족한 북측은 울리히에게 나래 무역회사의 비즈니스 에이전트라는 명예지책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울리히는 무기 거래 중개와 더불어 공장 설립과 같은 중요 작업에도 관여하는 고위 인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In Africa, nobody is going to take care of you. No. The life of James, your life, my life, is worth $50. Okay. That's what it costs to hire A hitman. a hitman and cut your throat. Literally cut your throat. 알레한드로는 우간다로 향하게 된 울리히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This is a bug detector. It will detect any kind of bags that you may carry in your body or someone may have put to you. Okay. If you had a micro or something in you, you will make the signal. You were mic'd up. I was mic'd up, yeah. Try my phone. Okay. 사전 협의 없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숨겨왔던 울리히였기에 갑자기 등장한 탐지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알레한드로는 여기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았는데요. 며칠 후 짐 메으디와 함께 울리히가 방문한 회의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북한의 무기 밀매상과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간다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무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헬기를 타고 건설 부지를 둘러보기까지 했는데요. 북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수천 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공장을 건설하는 일이 일종의 정형화된 방식이라고 하죠. That sounds very interesting. I've been working with the government for the last 15 years. What is the project about? It's going to be a golf resort, a marina, it's going to be a health spa. 돈을 주고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지하에는 무기 공장을 짓고 지상에는 리조트 따위를 건설해 정체를 위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We want clearance that we can land planes and take them off from our island. That the aerodrome license can be, as long as it's part of the investment plan. 아프리카 등지에 위치한 3세계 국가들의 정부 관계자와 세관을 매수하는 것은 몹시 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무기도 제작이 가능하다는데요. 북한 실무진들은 실제로 이렇게 제작된 무기를 시리아로 이송했던 실적이 있다고 전했죠. Now Syria, the IS already defeated. So in this situation, for us it's very difficult to find the clearance who want to buy some this military armament. If we have any clearance, we can supply them through you. 동시에 시리아를 점거하고 있던 무장 단체들이 패망하고 고객사가 부족해졌다는 사실도 귀띔했습니다. 쉽게 말해 다량의 상품은 준비되어 있지만 구매해줄 손님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몇 년간의 무역회사 업무에서 알아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울리히는 이제 촬영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임을 직감했죠. 2019년 석유 재벌 제임스가 갑작스럽게 실종됩니다. 약속된 송금 날짜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북한 관계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는데요. 대금 지불 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전부 캐냈다는 제작팀의 판단하에 짐 메으디의 잠입 임무가 종료된 것이었지만 북한이 이를 알 도리는 없었죠. It's difficult to trust people you don't know, even people you know, like James. Yes. Yes, no, that really make us lose a lot of money, a lot of time. To you, to me, to Korea. I feel myself like a big idiot. I mean, am I the right guy in KFA now? Because I feel myself responsible for no, what's because happened. we know exactly who you are, and we know who is he. James is an opportunistic person who just wants to get whatever and push out everyone without recognizing the work. You have been loyal, even as a servant, more than loyal. I felt so bad, when seeing you, but we are playing a game, so I have to accept that.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한패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알레한드로는 충성스러운 동지인 울리히를 달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는 결코 알레한드로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만약 울리히가 KFA에서 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로 CIA에 자수할 경우 자신 역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You know that you must have people that you can fully trust. Because if only one goes to the CIA, only one, you are f***ed forever. 때문에 알레한드로는 울리히에게 협박조로 철저히 보안을 준수해야 함을 상기시켰지만 당연하게도 이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202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연례 KFA 회의의 진행자로 선정된 울리히는 무역회사 업무에서 올린 성과를 발표하는데요. 울리히가 준비해온 자료들은 알레한드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1급 비밀이었죠. There's built a road up here, which will go up to airstrip, so we can fly all our products to sell in the world. KFA 게시판에 업로드된 울리히의 성과 발표에 알레한드로는 기겁하며 즉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정체를 공개할 속셈이었던 울리히는 그의 지시를 철저히 무시했는데요. 눈치가 빠른 몇몇 KFA 회원들은 스파이에게 당해 내부 기밀이 누출되었음을 깨닫고 겁에 질려 협회를 탈퇴했죠. Men Ulrik har noget, han gerne vil fortælle til dig. 모든 일을 마무리 짓기 전 울리히는 감독과 함께 아내를 찾아가 10년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Så et eller andet sted, så er jeg lidt stolt af mig selv. Og håber, du på en eller anden måde er lidt imponeret over. 긴 침묵 끝에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요. Jeg er bare rystet. Og jeg synes jo et eller andet sted, at du er en idiot, fordi du ikke har fortalt mig noget. Ja. Det er løgn på løgn. Jeg synes fandme, det er svært. Der er noget, jeg gerne vil sige til Ulriks forsvar. Eller det er vigtigt at få med. Og det er, at Ulrik er et af de modigste mennesker, jeg nogensinde har mødt. Sådan i hverdagen, så ser man ham jo ikke som modig, eller så tænker man jo bare, kan du lige komme i gang med rengøringen? Men han har jo trukket så meget for familien, ikke? Mere og mere og mere og mere, ikke? Altså, han forsvinder. Og nu er der gået 11 år. Jeg ved ikke, om det... 10년간의 스파이 생활은 부부관계의 신뢰를 산산이 부수어 놓은 채였죠. 남은 시간 동안 제작팀은 울리히와 그의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철저한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울리히가 스파이임을 공개하면 북한이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미리 고지했음에도 도파민 중독자인 짐 메으디는 스스로 보호를 거부했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울리히는 마지막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Hello? Hello, Alejandro. I can't see you. Oh, start video. Okay. Hello? How are you? Yes, fine. And you? 오랜만에 동지의 얼굴을 본 알레한드로는 활짝 미소를 지었는데요. Alejandro, before we get started, I have a few things I want to tell you. Yes. First of all, why I've been so interested in North Korea. And also to find out the truth about you. All our meetings together has actually been filmed. And I've been acting like a mole because I'm making a film with you. 그제서야 알레한드로는 울리히가 스파이란 사실을 알았죠. And I would really much like you to meet the instructor who's been helping me through this movie. So I hope you will answer his questions. So please meet him here. Hello, Alejandro. Yeah. Yes, hello. We meet again? Yeah? 알레한드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감독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화상통화를 종료했는데요. 그렇게 다큐멘터리 두더지 북한의 잠복요원이 막을 내렸죠. 영화가 공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북한은 대사관을 통해 해당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음해하려는 적대 세력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일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거짓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세력이 누구를 뜻하는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명확했죠. 북유럽 국가들이 조사를 완료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북한 정부의 호언장담에 따라 덴마크와 스웨덴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다큐멘터리에서 드러난 기밀 정보들을 유엔 제재위원회와 유럽연합에 알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영화에서 북한과의 거래 당사자로 등장한 여러 나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우간다는 유엔의 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고, 요르단 등의 중동 국가는 거래를 시도한 사업가들을 악명 높은 사기꾼으로 단정 지으며 꼬리를 잘랐죠. 북한이 외부와의 협상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호텔의 주소지로 등장했던 중국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된 불법적인 수단, 즉 도청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유엔 조사위원회에 불법적으로 촬영된 해당 영화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협박은 당연히 통할 리가 만무했죠. 폭로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판매 루트는 조사를 통해 봉쇄되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암호화폐를 통해 북한 정권의 경제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아 FBI에 수배된 범죄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2023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의 기차역에서 체포된 그는 고강도의 조사를 받은 후 가까스로 석방되었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알레한드로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는지 아직까지도 그는 북한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아시아의 호랑이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산도 바뀔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잠입했던 두더지 울리히. 그가 폭로한 북한 정부의 범죄 행각은 지금까지도 확실한 스모킹 건으로서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중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